3D Max의 에디트 메쉬와 에디트 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처음 3D Max를 공부했을 때 구매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델링을 에디트 메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디트 메쉬는 예전에 모델링에 사용했던 툴입니다. 에디트 메쉬는 점, 선, 면, 객체 단위로 형태를 수정하여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니 좀 더 편리한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것이 에디트 폴리입니다. 자, 그럼 예전에 사용했던 에디트 메쉬를 없애지 않은 이유는 호환성 때문입니다. 외부 3D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맥스에서는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에디트 메쉬 명령을 올려서 모델링을 한단 말이죠. 만약 에디트 메쉬를 없애버리면 예전에 에디트 메쉬로 작업된 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올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에디트 메쉬 기능 자체를 맥스에서 없애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게임 모델링 하는 것은 에디트 메쉬가 아니라 에디트 폴리로 작업을 한다고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게임 모델링의 암묵적인 약속을 얘기하자면 캐릭터 모델링의 경우 피봇은 몸의 중심에서 바닥에 있고 피봇을 0점에 맞추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드의 굵은 검은 선이 교차된 부분이 0점인데요. 0점은 X, Y, Z 좌표가 0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임 엔진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맞춰야 합니다. 얼리얼로 개발하는 경우 1유닛을 1cm로 계산합니다. 트랜스폼 툴박스를 열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get을 누르면 사이즈 창이 나오면서 X, Y, Z 가로, 세로, 높이로 오브젝트의 크기가 측정됩니다. 만약 이 캐릭터의 크기가 180 정도로 가정을 하면 이제 스케일 툴로 사이즈를 늘려서 캐릭터의 키를 180 정도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릭스 엑스폼까지 이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케일 트랜스폼 타입인을 보면은 이렇게 XYZ가 이렇게 100이 아니죠. 요 트랜스폼 툴박스에 이게 릭스 엑스폼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자, 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릭스 엑스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보면은 100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에디트 메쉬와 에디트 폴리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에 일단 반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고요. 얘를 약간 이렇게 빼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중심점이 이렇게 어긋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얘는 에디터의 폴리 상태죠. 옆으로 하나 이렇게 복제를 할게요. 그리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트 투 2에서 에디터를 메쉬로 바꾸겠습니다. 자, 얘는 에디터를 메쉬고 얘는 에디터 이렇게 폴리예요. 자, 에디터블 메쉬의 상태에서 자, 이 부분 중심에 있는 이 점을 이제 같은 그 좌표로 만든다고 하면은 요 가운데 점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X축으로만 요렇게 줄였었어요. 요렇게 계속 줄여가지고 X축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접하게 되도록 이렇게 스케일 이렇게 줄인 겁니다. 줄여서 이렇게 중심점에 이렇게 맞춰서 습니다. 자, 요 작업을 이제 에디터블 폴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같은 방법으로 중심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명령에서 보면 메이크 플랜 옆에 X, Y, Z라고 있죠. 자, X를 누르면은 이 선택한 버텍스들이 X축으로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X축으로 같은 위치로 이렇게 모아 놓은 다음에 그럼 지금 X가 X좌표에 0.005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버텍스들이 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면은 0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중심축에 있는 버텍스를 이렇게 X축으로 같은 위치에 맞추고 0점 좌표에 이렇게 맞추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능적인 차이점을 보자면요. 자, 에디터 메쉬에서 자, 엣지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면에서 보면은 비스듬하게 요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 턴이라고 있어요, 명령이. 턴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 대각선 선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요 서페이스 프로퍼티스에서 비저블과 인비저블이라는 명령이 있죠. 얘를 인비저블 해버리면, 자,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숨겨지죠. 자,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인비저블 해버리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컨버트 투 에디터 폴리로 해버리면, 자, 이 부분이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 기능을 에디터 폴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컨트롤 Z 취소하고요. 자, 그래서 인비저블을 해버리면은, 자, 이 부분을 비저블로 바꾸고, 자, 이 비저블로 바꿀 때 이 사각면을 이렇게 삼각 폴리곤화 시켜버리죠. 비저블로 바꾸고 나서 컨버트 투에서 이제 에디터 폴리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만약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디터블 메쉬와 에디터 폴리의 차이점을 보자면요. 자, 에디터 메쉬 상태에서는 요 리본 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에디트 폴리 명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에디트 메쉬가 아닌 겁니다. 자, 에디터 폴리 상태에서는 이 리본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삼각 폴리곤 된 경우가 있겠죠. 이 리본 툴에는 여기 있는 기능 말고도 더 많은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화 되어 있는 폴리곤을 사각형으로 바꾸는 기능이 이 리본 툴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은 이 부분이 이제 삼각형화 됐던 부분이 이게 사각형화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작업자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으로 이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작업자가 원하지 않게 이렇게 사각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작업자가 일일이 작업을 해가지고 삼각형과 사각형을 이제 구분지어 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에디트 메쉬와 에디트 폴리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각각 헤어 카드들이 있는데요. 자, 요 헤어 카드는 이렇게 단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UV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보죠. 전체 UV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 모양대로 이것들을 이렇게 배열을 시켜 놓은 거죠. 자, 얘는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각각 UV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자, 에디터 폴리로 이렇게 해놓고, 요 하나는 복사를 해서 얘는 에디터 메쉬로 바꾸겠습니다. 요것의 UV를 이제 헤어 모양을 얘로 좀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제 패스트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에디터 메쉬에서 이렇게 패스트를 해보면 에디터 메쉬 상태에서는 이렇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지우고 얘를 컨버트 투 에디트 폴리로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에디트 패스트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어가죠.
자, 얘는 지금 에디터블 폴리인데 에디터블 메쉬에서 이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꿨죠. 그리고 그 에디터블 메쉬가 되기 전에 얘는 원래 에디터블 폴리였죠. 요거를 복사했으니까. 자, 이렇게 에디터 메쉬로 갔다가 한번 다시 이게 에디터 폴로 바꾸고 나서 UV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제대로 안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면 형태의 모델링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에디터블 메쉬로 바꿔주고 다시 에디터블 폴리로 바꾼 다음에 페스트를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디터블 메쉬와 에디터블 폴리로 인한 문제는 아닌데요. 자, 여기 용이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한번 회전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죠. 지금 노멀 이 법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저 위에서 보면 얘가 밝죠. 라이트를 쏴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어두운 것이 아니고 노멀이 잘못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가보면 이게 에디터에 폴리로 되어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노멀을 다시 그 재설정 해줘야 되는데요. 모디파이어에 가보면은 에디트 노멀로 가서요. 자, 그럼 에디트 노멀 명령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노멀 방향을 볼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랭스 올려서 이 노멀 방향을 좀 더 이제 길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녹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노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안쪽으로 노멀이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자, 컨트롤 A 해서 모든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리셋을 눌러주면은 노멀 방향이 리셋 되면서 그 다시 이게 밝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랩스로 시키고요. 그리고 스무싱 그룹이 안 잡혀 있네요. 클리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에디터 메쉬와 에디터 폴리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노멀 방향 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건데요. 맥스가 아닌 다른 데서 이제 작업된 요 외부 파일을 임포트 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크 작업을 할 때요. 그 모디파이어에서 에디트 노멀스 얘를 올린 다음에 리셋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베이크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이크 작업을 할 때 이 노멀 방향으로 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베이크를 하기 때문입니다.